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사퇴는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올 전망입니다. 네, 당장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다음 달 재보궐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번에는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후보로 지명된 지 14일 만에 자진 사퇴했는데요. 네. 대통령이 귀국 후 재가를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재가를 하지 않는다면 이제 자진 사퇴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어제 그리고 그제 사퇴를 하지 않았어요. 14일째 되는 오늘 사퇴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동안에 사실은 나름의 절차를 내부적으로 밟은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가장 핵심적으로는 그 청와대하고 문창극 후보자 간에 내부 조율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결국은 지명 철회냐, 자진 사퇴냐 이 양자택일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예. 청와대로서는 사실은 그 자진 사퇴와 관련한 그 나름의 방침을 좀 일찍이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에 가서 그 관련한 언급을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돌아와서 결정하겠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자진 사퇴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의향을 내비친 거나 다름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문창극 후보자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명예가 많이 훼손이 됐는데 이거를 최소한 어느 정도는 좀 해명을 좀 하거나 내지는 좀 어느 정도 명예 회복을 좀 시킨 상태에서 뭐 그만두더라도 그만둬야지 내가 이 상태에서 그만두도록 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나름 어떤 그 내부 조율이 있었던 것 같고 청와대가 일종의 이제 명분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예. 이제 그 할아버지 그 독립운동한 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현재 말씀하셨듯이 할아버지가 애국지사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국가보훈처가 밝혔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명예 회복에 충분한 동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문창극 후보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그 더 해명하고 싶은 것이 아마 많을 겁니다. 또 억울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여전히 많이 있을 것이고요. 예. 본인은 이제 인사청문회에 가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아쉽지만 이런 정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명예가 좀 회복이 됐다라고 지금 이제 보고 자진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사흘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오늘 사퇴 이후 안타깝다. 그리고 청문회에서 소명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청문회의 개최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인사청문회는 앞으로 뭐 정상적으로 개최를 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이제 이번 같은 경우 이제 사전 검증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여론 내지 언론 검증 단계에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예.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자진 사퇴를 하게 된 그런 경우거든요.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때마침 두 분이 이제 연달아 이러다 보니까 이제 청와대로서도 굉장히 곤욕스러운 것이죠. DJ 정부 시절에 장상 총리 후보자나 네. 그리고 장대환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는 했었나요? 인사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져서 그만둔 경우도 있고요. 예. 또 그 두 분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 거쳐서 뭐 그 임명동의 처리 절차까지 가는데 표결해서 뭐 부결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그랬었군요. 예. 인사청문회까지 안 가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긴 한데 그런데 이 책임을 청와대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야당 쪽에다 많이 좀 묻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야당 예. 쪽에서 뭐 자진 사퇴시키는 게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청와대가 굳이 강행을 하려고 그랬으면 강행 못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인사청문회로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일단 개최로.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제가 했으면 넘어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 절차를 이제 밟지 않은 것은 청와대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함께 균형 있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예. 있을 것 같고요. 예. 사실은 앞으로는 가능하면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문제점도 점검을 하고 하는 것이 원칙이죠. 예. 네. 이제 문 후보자 사퇴가 이제 여론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인데 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조금 전에 이제 정책 판단을 말씀드렸는데 예. 7월 재보선이라고 하는 변수가 없었다면 예. 인사청문회까지 그대로 강행해서 갔을 가능성이 높죠. 네. 7월 재보선이 이제 7월 30일가 얼마 남지 않았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14석인가요? 16석인가요? 네, 지금 14자리가 지금 이제 확정이 된 상태고. 예. 사실상 미니 총선이기 예, 때문에.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더 늘어나면 16석까지도 예. 이제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역대 최대 규모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제 과반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문제가 이제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지난 지방선거보다도 더 중요한 선거인 거죠. 특히 청와대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국정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고 계속 좀 동력을 얻어갈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네. 이 선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창극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여론이 지나치게 악화되는 것, 단기간에 악화되는 것에 사실은 좀 놀랐겠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이 그동안 좀 나오게 됐습니다만, 그래서 조금은 이제 미리 사전에 정리한 그런 의미가 좀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 야권 같은 데에서는 이제 김기춘 실장의 책임론을 네. 계속 부각하면서 이제 김기춘 실장의 거취 문제도 지금 관심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김기춘 실장으로서는 이번에 조금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문창극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그렇게 개입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검증의 책임은 있습니다. 예. 실장이 있고 또 인사위원장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대희 전 후보자하고 달리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선거 과정에 개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이 모든 공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식적인 경로를 전제로 우리가 이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 이번 일 어찌됐건 뭐 2명의 총리 후보자가 낙마를 했다. 그것도 인사청문회도 가지 못하고 낙마를 했다. 이거 사실은 이제 심각한 업무상의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730 재보선이 상당히 중요하다 여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730 재보선 전에 김기춘 실장의 교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교체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기춘 실장의 보좌가 좀 만족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본인이 거의 모든 것을 알아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좀 처리를 해주는 그런 면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역시 이제 판단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동안 많이 대통령이 의존해왔던 그런 좀 흔적들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어찌됐건 문창극 후보자까지 낙마함으로 해가지고 김기춘 실장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 상태에서 김기춘 실장을 정리를 안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은 비난 여론이 더 거세질 가능성도 높고 야권으로서는 굉장한 호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재보선 과정에서도 김기춘 실장의 역할 또 과거에 또 뭐 선거 개입 관련한 그런 언급들을 하면서 불을 지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렇게 본다면 이제 합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김기춘 실장은 빠른 시일 내에 사실은 정리를 하는 것이 선거라는 관점에서 볼 때도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제 문창극 카드 두 번째 총리 후보자였는데요. 네. 낙마만큼 이제 다른 장관 내정자들한테도 좀 검증의 칼을 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야권의 기대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추가 낙마 사태가 생길 가능성도 있을까요? 지금 야권에서 지금 두 분을 겨냥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김명수 교육부 총리하고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를 지금 겨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문제점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병기 교육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제작 논문과 관련한 부분들이 석연찮은 게 지금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야권으로서도 문제 지적을 좀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야권으로서도 지금 문창극 후보자가 중도 낙마함에 따라서 상당히 정치적인 부담이 생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발목만 잡느냐 이런 이제 역풍이 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이제 있는 겁니다. 또 이것이 안 그래도 지금 문창극 후보자 문제로 사실은 어제 오늘 사이에 막판에 보수가 좀 결집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인사청문회 열어야 된다. 이런 것을 더 가속화시킬 좀 가능성이 없잖아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좀 이제 고려를 한다 그러면 야권으로서도 이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제기하기에 상당히 좀 부담이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객관적인 자료를 놓고 보면 또 언급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좀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역시 인사청문회 때 좀 뜨겁게 좀 쟁점이 될 것 같긴 하고요. 아시다시피 이 장관 내정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인사청문 동의서 나중에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임명을 강행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다음 청와대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 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새로운 총리 카드를 바로 내놓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언제쯤 그리고 어떤 후보자를 내놓을 것으로 보십니까?
일부에서는 뭐 정치권 인사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던데. 사실은 문창국 후보자 지명 이전에 그 얘기가 이미 많이 나왔었죠. 예. 그 안대희 전 그 후보자가 낙마한 이후에 이번엔 역시 정치인 출신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정치인 출신이 좋다는 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어느 정도는 검증이 좀 됐다는 거죠. 네. 예. 뭐 치열한 선거전을 치르면서 악재들이 대충 정리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추가로 악재가 불거질 가능성이 적다. 이런 이제 위험 부담이 적은 예, 그런 예. 부분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측면은 그 중진급 이상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좀 추진력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이 지금의 그 상황 돌파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예. 그 기준은 그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 상황도 그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정치인 출신이 지금 거명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기도 하고 또 정치권 내에서 상식적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 또는 언론계 내에서 그렇게 상식적으로 얘기된다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로서도 좀 신중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네. 것들이 일종의 상식으로 형성돼 있다면 예.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아까 이제 여론 말씀하시면서 다음 달 재보선을 이제 잠깐 언급을 네. 해주셨는데 이번 이 낙마 사태를 계기로 좀 보수층에 결집할 가능성이 또 있을까요? 아주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문창국 후보자가 과거의 그 후보자들하고 좀 달리 보수 진영 내에서도 약간 분열상을 좀 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층 내에서도 적합하냐, 또 그 특히 그 사관 문제를 놓고 그 내분이 좀 상당히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최근에 들어오면서 좀 정리되고 조금 이제 좀 단결해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또 좀 추가적으로 그 선거가 가까워 오면 더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예. 마지막으로요. 이제 만약에 정치인 출신 총리 후보자가 나온다면 네. 그 후보자는 만약에 그 청문회를 통과하고 업무를 제대로 잘 수행하다면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로 떠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근데 역대 그 총리들이 그 대권 주자로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면에서 또 뭐 총리가 되면 오히려 그 대권 주자 되는 듯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그렇군요. 얘기도 좀 있거든요. 예. 총리 후보로 이제 총리직을 아주 잘 수행을 했다. 뭐 국민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인상 깊다. 이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